1년에 500권의 책을 읽는 치과의사 여름입니다. 제가 11월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32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3권! 이건 무조건 올해 꼭 읽어야 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책 3권 알려드릴게요. 영혼까지 위로되는 한국 단편소설 1권, 인생의 방향을 틀어줄 자기계발, 노벨 문학상 필독 고전까지.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책 나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오늘 첫 번째 베스트,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던 한국 소설, 정희연 작가 노피플 존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쓰지 않았는데도 이거 내가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소설이었어요. 나의 사생활을 깊은 렌즈로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소설. 특히 저의 20대랑 30대 시절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삶이 힘드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43쪽. 진짜 이 문장만 읽어도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실패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만 삐끗해도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저의 과거들이 막 소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기회가 없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의 절실함은 오히려 가진 자들의 불편함이 되고 거슬리는 게 되고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이 소설이 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선을 다했기에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 2030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이렇듯 노피플 존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우리 자신의 민얼굴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런 우리를 가만히 어루만져주는 그런 책.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묵은 상처들을 꺼내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자기계발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말하면 어떤 책이 필요하나요? 저는 다른 책들도 많지만 특히 자기계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뭔가 파이팅 한번 넘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드나 봐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유튜브로도 유명한 하와이 대저택. 신간도서 밤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말에 각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으면 딱 좋은 책인데요. 저는 진짜 이 책 첫 문장부터 뼈를 맞았어요. 이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은 본질을 비껴갑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의 내가 뭘 이뤄냈나 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특히 독서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책을 읽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뭔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노예라고나 할까요? 그런 유튜브와는 다르게 독서는 자신의 생각을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같은 정보 속에 머무른다. 하지만 책은 그런 점을 깨뜨린다. 전혀 다른 생각, 낯선 문장, 불편한 진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해주니까. 이 책은 그냥 자기계발서는 아니고요. 저자가 좋아하는 6권의 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서평집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게 각 챕터마다 하와이 대저택이 이제 자기가 느꼈던 좋은 점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안쪽에서 많이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평집이라기보다는 삶의 지침서에 더 가까운 그런 책입니다. 특히 저자가 추천하는 책들을 보다 보면 이거 나도 읽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미 몇 권 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요거였어요. 편의점 생수 한 병은 1,000원. 하지만 호텔에서는 5,000원에 팔린다. 생수라는 본질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자는 이게 굳이 생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태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이 문장 읽으면서 뼈 때리더라고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그래서 연말인데 무겁고 답답하고 또 내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만나보세요. 마지막 책은 고전입니다. 197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쓴 책이에요. 고전은 어렵다. 이 책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진짜 누구나 3시간에 완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과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바로 카타리나 볼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 책은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예언한 것 같이 섬뜩하더라고요. 가짜뉴스, 악플의 지옥.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즐거운 파티에 갔던 20대의 평범한 여자가 며칠 뒤에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단지 위험한 남자랑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유로 그녀의 삶은 언론의 팽과 대중의 악플에 박살이 나게 됩니다. 언론은 진실을 쓰지 않아요. 그녀에 대해서 아주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내연관계다, 범죄를 도와주었다, 혹은 정말 위험한 여자다, 공범이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 하나 남더라고요. 우리는 진실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본 건가? 정말 짧고 쉽고 강렬한 그런 책이어서요. 노벨문학상 책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읽히는 책 하면 저는 단연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즐거운 책 나눔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권의 책을 6분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번에 굿즈 하나 만들었어요. 요 펜을 하나씩 넣어드릴 테니까 꼭 챙겨서 쓰세요. 참고로 책들은 모두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들이어서요. 도장에 찍혀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감은 정말 깨끗해요. 저는 책에 거의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 책이나 다름없는 책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책. 아까 소개해드렸던 밤과 나침반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예판으로 이미 샀는데요. 출판사에서 하나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펴지도 않은 새 책이에요. 두 번째는 캐리커처, 다뇨의 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그려낸 청소년 사이파 장편소설이에요. 주인공은 이제 스리랑카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청소년인데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청소년이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역시 창비 출판사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이 책은 특히 4050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40대인데 이 책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았거든요. 넘치는 자기계발서에 지치셨다면 10년 동안 브랜드를 만들어 온 전문가가 50대 문턱 앞에서 던지는 일상 속 성장, 실패,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자기계발서입니다.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이 책은 초보 유튜버인 저로서 진짜 필요했던 그런 책이었어요. 사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하면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나운서 아닐까요? 그런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3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아나운서 황정민 아나운서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은 말하기에 기본이 되는 태도, 호흡이라던가 발성법,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런 노하우가 담긴 그런 책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50대가 되면서 저자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50대 이후의 삶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요거는 조금 슬픈 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연명치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책도 그런 연명치료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죽을 때 가장 비참한 나라, 사실 한국이거든요. 저도 의료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좋은 건 정말 공감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연명치료 이제 거부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책은 그런 연명치료 거부와 더불어 존엄하게 죽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저자가 의사인데 자신의 아버지의 존엄사를 돕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책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죽음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캐리온.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베베노 피노나 아이스 비스킷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 옷을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그 브랜드의 창시자가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진짜 멋져서 닮고 싶더라고요. 25만원으로 시작해서 1,500원 매출을 달성한 그런 여자분이에요. 특히 읽으면서 몰랐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이제 블로그셨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담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집에서 경력이 단절되신 여자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1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벌써 12월이 오다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12월 달은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영상으로 주로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 나눔 이벤트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번호랑 댓글로 받고 싶은 사연을 꼭 써주세요. 다음 주 주말에 게시판으로 당첨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12월 되세요. 화이팅입니다.